오늘의 핫2 첫 번째는 김정숙 여사 논란입니다. 김정숙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소속 직원 공무원이 영부인이 애용하던 유명 디자이너의 딸이었다라고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 직원이 그 유명 디자이너의 딸이 알고 봤더니 프랑스 국적인이다, 프랑스인이다 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서 더욱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적의 사람이 청와대에 채용됐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프랑스 국적, 청와대 재직 중인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 A씨가 프랑스 국적이다. 이 채용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 이 직원이 동행을 했는데 그때도 프랑스 여권을 사용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외국 국적자는 국가 이익 해하게 되는 보안 기밀 분야 등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통상적으로 글쎄요 청와대에 외국 국적의 직원이 채용됐던 전례가 있는지도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청와대 관저에 근무했던 대통령과 영부인을 직접 청와대 핵심 관저에서 보조했었던 직원 중에 외국 국적이 있었는지도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청와대 여러 기관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라고 결론을 받았다. A씨가 담당하는 디자이너 업무 등은 국가기밀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의 이야기, 오늘 아침 이야기인데 들어보시죠. 프랑스 국적의 제외 동포입니다. 의전, 행사, 그리고 관저 정리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외국인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법률상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토하고 확인을 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혜 채용이 아니다. 그렇군요. 청와대의 주장은 좀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 없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영부인이 자주 애용하는 유명 디자이너의 딸인데 그 특수성 관계에서 뭔가 대가성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거쳤다라고 청와대는 반박했고 프랑스 국적이다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자 그것 또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청와대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양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먼저 김배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걸 저도 오전에 직접 들었습니다. 예. 일단 프랑스 국적임을 확인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업무라고 하는 것이 의전, 행사 그리고 관저 관리 업무라고 하는데 관저라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예. 여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프랑스 국적의 인사가 들어가서 관리한다는 건 적어도 제 상식과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수현 수석의 얘기를 비롯해서 청와대의 얘기들은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 최근에 자꾸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나면 아무런 문제 없다, 절차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문제가 없고 어떤 절차대로 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국민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언론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왜 이렇게 정치적 쟁점화 시키냐라고 다그치는 목소리만 커지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득 드는 생각은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외교부 장관으로 등용됐던 강경화 장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강경화 장관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의 자녀가 혹시 이중국적으로 있게 된다면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국가에 대한 이익을 같이 동시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중국적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중국적 문제만 하더라도 외교부 장관 본인이 아닌 자녀에도 그토록 문제가 되는 일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청와대의 관계자가 이중국적이 아닌 해외 국적을 갖고 있는 인사라면 이 국가 안보, 보안, 기밀 등 심각한 문제 속에서 이런 일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어떻게 청와대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적 절차를 거쳤다라고만 설명하고 해명하려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도 그 자녀의 이중 국적이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왜냐하면 자녀의 이중 국적 때문에 부모인 고위공직자가 국가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영향이 주는 건 아니냐는 이유 때문에 하물며 외국 국적 당사자를 그것도 청와대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김병민 전 대변인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가공범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이제 보안이라든가 기밀 분야 등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청와대 해석에 이제 하자가 없다. 법적으로 가능하고 특히 이제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은 고도의 의사 결정을 거쳐서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인사권자가 임용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외국 국적이 뭐 타당하다, 적절하다 이런 논란은 사실은 조금 글로벌 세대를 겪는 우리로서는 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프랑스인이라고 문제된다고 하는 경우엔 이 입법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의 이익에 충실한 사람이 이제 청와대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친다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이제 스파이 행각을 벌일까 봐 이런 규정을 둔 거거든요. 근데 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재해동포, 그러니까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왔지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직종의 특징, 그러니까 옷 만드는 패션업계 종사자라고 한다면 사실 프랑스 유학을 많이 가기도 하죠. 예. 그리고 정책 주요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한다거나 국가 안보를 다루는 자리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의전활동 과정에서의 의상에 어떤 도움을 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느냐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에는 기밀 누설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한국인이 순혈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 이런 거 굉장히 강해서 다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외국에서 활동했던 외국 국적자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업무 협약이라든가 업무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냐 나중에 이런 기준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단순히 프랑스 국적자라 너무 문제된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청와대도 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에 이렇게 해도 절차상, 법률상, 내용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결정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인사권 행사는 충분히 또 존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김병민 전 대변인과 손정희 변호사님은 전혀 다른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자, 그럼 기자 출신 교수 김수현 교수님, 이게 지금 논란이 크게 된 이유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알고 봤더니 영부인이 애용하던 그 유명 디자이너의 딸이 직원으로 있더라. 이게 지금 한번 일단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주와 주말 동안. 뭔가 특혜 채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특혜 아니다라는 이제 반박을 한 상황이고,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또 프랑스 국적이다. 이게 지금 논란이 더해진 측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채용 자체가 혹시 특혜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고 지냈던, 원래 이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주로 애용하던 디자이너의 딸을 청와대에 어쨌든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과정이 공정했냐, 기회가 평등했냐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죠. 뭐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 뭐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그 이력 한 줄이라는 것에 힘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청년 인턴들이 정말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고도 수많은 그런 공공기관에 청년 인턴을 신청하는 이유는 그 한 줄의 이력이 자신의 앞으로의 커리어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누굴 뽑을 때는 훨씬 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뽑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의 딸을 어쨌든 채용했다고 하니 아무리 과정이 공정했다 하더라도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면에 과연 그러면은 즐겨 이용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영부인으로 계실 때에도 그 옷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옷값이 얼마였는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 옷값이 평소에 그 디자이너의 옷이 팔리는 값보다 훨씬 싸게 제공을 받았다면 그것 역시 대가성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정하다는 걸 우리가 판단하려면은 그 돈, 그러니까 그 옷을 지불한 값이 과연 정말 시가 그대로 받았는지 예. 아니면 좀 더 저렴하게 제공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제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김수현 교수님, 청와대가 채용 과정에 문제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청와대 말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과정을. 어쨌든 청와대에서 지금 해명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라라는 식의 해명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증거를 원하는 거죠. 얼마나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뭐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어떻게 지불했는지, 그게 사비였는지 뭐 아니면 특활비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라는 이유가 청와대에서 사비였으면 사비였다고 알아라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국적에 관련된 문제인데 물론 뭐 외국인 채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당초에 이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청와대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니 이게 국가안보 기밀 사안일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곧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 국가 기밀을 담당하는 사람이 외국인이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에 국가 기밀이나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외국인이 업무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국가 기밀이면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국가 기밀이 아니라면은 공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거죠. 오, 김수영 교수의 돌직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채용과 관련해서 엄마 친구 딸이래, 엄마 친구 아들이래. 여기에 논란이 아니라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단골 가게 딸이래. 이걸로 뽑힌 건지 아니면 청와대 주장처럼 업무 능력을 보고 뽑았고 그 과정에서의 친분 관계는 단순 참고 사항뿐이었는지 이게 좀 판가름이 나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소영 교수 의견 들어봤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함께 보시죠. 청와대 부대변인, 대통령 내외에 있는 관저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 어느 정도 신뢰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절차에 거쳐서 계약한 거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거기에 플러스 지인 추천 찬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게 맞다. 모르는 사람과 일하냐? 라고 청와대는 반문했습니다. 청와대 근무했던 전재수 의원님.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능력 보고 공정하게 채용한 거고 엄마 친구 딸, 그러니까 단골 가게 사장님 딸, 요거는 조금 반영된 거겠죠? 우리 뭐 김소연 교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청와대 직원은 공채로 뽑는 게 아닙니다. 예. 청와대 공채합니까? 어디 공고문 내가지고 자격 요건 이렇고 저렇고 해 공채로 뽑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곳은 행정관 이상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맞네요. 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50, 60명 정도를 한 몇 명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역대 모든 정부를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내자면 200명 정도의 행정관 중에 150, 60명은 중앙정부로부터 파견을 받습니다. 아, 파견. 그다음에 한 40명 정도가 이제 별정직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당에서 추천을 받고 또 여기저기서 전문가 집단에서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검증을 해서 임용을 합니다. 예. 공채를 할 수가 없는 기관이 청와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 능력을 검증하고 세평도 수집하고 그런 업무를 민정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정에서 청와대 민정에서는 프랑스 국적 문제 없다 판단한 거군요.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면 법적 검토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의 아마 민정수석실이 법률적 검토를 했을 겁니다. 예. 민정수석실이 의뢰를 해가지고 행자부, 법무부 등등을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쳤을 테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비밀 취급 인가를 다 받게 됩니다. 그 비밀 취급 인가를 받으려면 보안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밀 전수 각서까지 전부 다 쓰게 됩니다. 이 직원도 그 각서 썼어요. 당연히 써죠. 그래서 업무가 끝나고 민간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한 것과 위반을 했을 때는 바로 처벌을 받게끔 이중장치, 삼중장치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는 있잖아요. 6급 이하 9급까지는 행정요원이라 그러고 3급에서 5급까지는 행정관, 1, 2급을 비서관이라 그러고 차관급을 이제 수석비서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행정요원입니다. 행정요원. 6급 이하입니다. 6급인지 7급인지 8급인지 9급인지는 모르지만 청와대 내에 말하자면 가장 낮은 행정요원급에 해당하는 요원이고, 예. 그리고 관저에 이게 국가 비밀 또는 보안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고 의전 업무 중 의상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게 청년 인턴들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공채를 해라? 그거는 이제 이게 업무상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공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파견되는 공무원들도 다 검증 과정을 거치고 세평 거치고 예. 이래 해가지고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지 이걸 가지고 이제 마치 청년 인턴들 또 뭐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이 세대와 똑같은 잣대로 하기에는 청와대라는 곳이 일정 부분 특수한 영역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열합니다. 두 분은, 네 분 중에 두 분은 이거 부적절하다. 네 분 중에 두 명은 이거 괜찮다. 라고 치열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저희가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정상적인 채용이라고 보십니까? 프랑스 국적 오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 제기됐던 논란, 카드 결제했다면서, 사비 썼다면서 왜 현금 뭉텅이가 가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명인 디자이너 이런 작품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카드냐 현금이냐는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사비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이지. 이 현금 봉투가 간 이유는 명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라는 박수현 수석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니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명장에 대한 명장은 현금을 더 좋아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봉투에 담아서 예우를 갖춰서 드린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어떤 카드 수수료가 나가니까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다는 측면일까요? 좀 그 이후에 상세한 설명 없어서 어떤 측면으로 얘기했다고 보십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또 질문을 앵커가 건네더라고요. 박수현 수석에게. 이게 이제 현금으로 주는 예우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라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말을 좀 장황하게 하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카드 결제했다는 탁현민 비서관의 말이 있었고 또 실제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현금을 줬다라고 하는 다소 다른 해명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예우 차원의 언급을 꺼내게 됐는데 그 변명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1년 가까이 선거를 이제 대변인으로 치러보면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것들을 좀 극복해내기 위한 말들을 보탤 때 자칫 말을 한두 개를 더 잘못 보태게 되면 이게 더 확전되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들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현금을 드리는 것에 이제 명장에 대한 예우 등의 언급을 하게 되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로 더 일이 커져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청와대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관계자가 나와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명했으면 문제가 조금 잦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탁현민 비서관이 나와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을 향해서 다그치고 약간 화를 내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요.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국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물음은 합리적인 질문이고 의심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아니다.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청와대 해명들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고 꼬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병민 전 대변인 의견이었고 현금은 명장에 대한 예우 차원. 어떤 뜻일까? 이게 좀 궁금하고 논란인데 납득할 수 없다. 뭐 명장은 현금 좋아한다는 말이냐라는 김병민 대변인의 비판이 있었고 손정희 변호사님은 청와대가 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해명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누가 수입료를 현금으로 가져다 주면 당연히 이제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건 안 하면은 과태료 위법 사항이니까 그래요? 기분은 좋죠. 예. 그리고 카드로 하면 카드 수수료 나가고 그 한 일주일 있다 카드 들어오잖아요. 수수료 나가니까, 네. 돈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맞아. 사실은 카드면 통장 입금이 좀 나중에 들어와요.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 현금 가져오시는 의뢰인들한테 감사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을 왜 현금으로 했냐고 했을 때 일각에서 혹시 좀 캥기는 게 있거나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그게 불법적인 출처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제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름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예우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들 사실은 뭐 현금 받고 카드 받고 할 때 현금을 더 우선시하는 건 맞습니다. 예. 이게 본질적으로 불법이거나 불법 자금을 쓴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내 사비로 내 물건을 산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썼냐 카드 결제했느냐 이것까지 정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예,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탁현민 비서관이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을 문재인 금괴 음모론에 빗댔는데 함께 보시죠.
여사님의 옷장을 떠올리면 과거 언론에 무수한 화제가 됐던 문재인의 금괴가 다시 떠오른다. 자, 김어준 씨는 논두령 시계를 얘기했고 탁현민 비서관은 문재인 금괴를 꺼내들었군요. 20조 금괴 사건, 2015년 문재인 대통령 자택에 1조짜리 수표 20장과 200톤 금괴를 숨겨뒀다는 낭설. 자, 그 정도의 이제 낭설이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십상시는 이제 그만. 국민들을 황당한 금괴 생각만 하는 음모론자로 만들었다. 십상시의 일은 이제 그만하라. 더 이상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라라는 비판의 여론도 나온 상황입니다. 자, 영부인의 옷값 논란이 되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입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문제 삼아서는 결코 국정을 바르게 펼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영부인이 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합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수사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전형적인 물타기다라며 반격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명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윤호중 비대위원장, 당선인 배우자를 향해 저주와 막말을 퍼붓다.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 김정숙 여사 논란 불거지자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물타기니 아니니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해서는 네. 이게 참 지금 이제 퇴임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 이런 사실은 이제 의문이 조금 듭니다. 밝혀야죠. 밝혀야 되는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특수활동비거든요. 이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게 서거에 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던 논두렁 시계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이제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담 팀에서 직접 공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옷값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 추적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로 과연 옷값을 샀느냐? 이 문제가 이제 본질인데 이 문제를 애초에 제기했던 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제도적 문제로 이 문제를 제기한 건데 특정인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로 계속해서 번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런 이제 입장도 발표를 했고요. 결국은 현금으로 샀건 카드로 샀건 간에 특수활동비가 의상 구입에 쓰이지 않았다. 전액 사비로 이제 했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고 그 이상 이것을 반박할 만한 다른 것들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이 이제 사실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1994년도에 특수활동비가 처음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라는 것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최초로 도입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셔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서 김정숙 여사 옷을 샀다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본질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특수활동비를 도입을 하고 난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97억을 연평균 특수활동비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101억,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107억, 이명박 대통령이 130억, 박근혜 대통령이 141억을 썼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평균 연간 84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의 본질에 좀 천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특활비 가장 적게 썼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